사실 근육 키우고자 하면 달리기 안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도 돌아요. 근비대에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하체, 엉덩이, 대퇴부, 하퇴부, 하체 부분의 근육은 사실 웬만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보다 알짜배기 근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날씬한데 전부 근육인 거네요. 네, 복근까지도 달리기를 통해서 강화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상체 근육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내내 시간 돌아왔고요. 2부에서 이어서 저희 구독자님들, 큐브님들이 진짜 궁금해하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왜냐면 러닝과 관련해서 엄청 궁금증이 많으셨어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나는 뛰는 건 힘든데 걷는 거 좋아한다. 걷기로 달리기의 효과를 비슷하게 얻을 수 없을까요? 걷기는 대표적인 저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달리기와 같은 중고강도 운동의 효과와는 차이가 분명히 있고요. 우리 건강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폐체력이거든요. 근데 이 심폐체력은 내가 심장과 폐에 그리고 뭐 전신에 적절한 부하를 주었을 때에 비로소 이제 향상이 되는데, 숨이 찰 정도로 나 못하겠어 할 정도로 약간의 과부하가 걸리는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근육을 키우는 근비대를 만들려면 적절한 부하가 필수 요소입니다. 마찬가지로 심폐기능을 올리고 심폐체력을 올리려면 결국은 심장과 폐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주어야 되거든요. 사실 걷기가 힘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걷기는 힘들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강한 성인에게서는 80대 어르신 정도 되면 근력도 없고 심폐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께는 걷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걸으시라고 하면 숨도 차고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이런 반응들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분들께는 걷기가 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별 이상이 없는 보통의 일반 성인들의 경우는 그런 저강도 운동으로서는 심폐체력이 절대 향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걷기만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진다. 근데 그 좋아진다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은 뭐 암과 같은 병에 걸리지도 않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근육도 생기고 체력도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만족시킬 정도의 강도는 걷기는 절대 되지 못한다. 걷기건 달리기건 내가 과부하가 걸려서 내가 진짜 힘들다 싶은 정도로 운동을 해야 체력이 좋아진다는 얘기군요. 네. 모든 운동 강도는 사실 그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운동 강도는 없고 이분이 어떤 체력을, 뭐 어떤 나이인지, 운동 경험은 어떤지에 따라서 똑같은 운동이지만 어떤 분한테는 저강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고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걷기를 중고강도로 바꾸면 되죠. 대표적으로는 계단 오르기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나는 달리기는 못하겠지만 무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안 돼서 그렇다면 계단을 오르시라고 많이 조언을 드려요. 또는 동네 산이 있으면 산도 아주 좋죠. 뒷산같이 오르막이 있다면 계단과 비슷한 형태가 되고 내 몸에 부하를 좀 더 줄 수 있습니다. 계단도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방법도 있고 두 개씩 오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두 개씩 오르면 훨씬 어렵거든요. 그리고 특히 두 개씩 오르면 마치 런지라는 동작 아시죠? 알죠. 런지와 같은 동작이 구현이 되기 때문에 근력도 꽤 강화가 됩니다. 다리 근력. 네, 그래서 전 성격이 급해서 에스컬레이터에 이렇게 기차에 쫙 줄 서 있는 게 귀찮아서 그냥 기본적으로 계단을 그냥 뛰어 올라가는데 그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런지에 가까운 운동이었군요. 네,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요. 그 운동 스낵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우리가 스낵이라고 하면 잠깐 먹는 아주 조그만 간식을 얘기하는데, 운동도 우리가 뭐 30분을 해야 된다, 뭐 1시간을 해야지 운동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바쁘고 시간 내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잠깐 틈을 이용해서 하는 그 쪽 운동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운동 스낵만 먹고 있었네요. 근데 운동 스낵도 잘 그렇게 드시면 굉장히 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뛰라는 거예요? 이거 나 지금 아픈 사람 더 아프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독이 되지 않냐? 네. 이 질문 많거든요. 사실 달리기가 이렇게 좋고 여러 가지 건강에 분명히 좋은데 과연 무릎에는 안 좋을까? 이런 궁금증은,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제 러너들도 그런 질문들을 받기 때문에 러너의 한 명으로서 이제 그런 연구 논문을 찾아봤죠.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11만 명 정도의 대규모 연구 결과인데요. 메타 분석을 해보니 달리지 않은 사람보다 달리는 사람이 퇴행성 관절염 위험이 3분의 1로 줍니다.
그래서 사실 너 그렇게 하면 무릎 나가라는 그 말은 달리는 사람이 달리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맞는 조언이 되는 거죠. 당신이 3배 정도 더 무릎 관절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만 또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전체 성인이니까 내가 실제로 무릎 관절염이 있다, 아프다. 이때는 뛰는 게 안 좋지 않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무릎이 아프면 무릎을 보호해줘야 될 단계이고요. 그때는 아무리 내가 운동이 필요하고 운동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쉬어줘야 됩니다. 저도 가끔 무릎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달리다가 무릎 아픈 증상이 느껴지면 저는 딱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아, 진짜요? 네, 바로 멈추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걷습니다. 걸어서 그냥 들어옵니다. 나머지 거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릎의 통증은 내가 현재 나의 연골이나 무릎이 어떤 문제가 신호를. 있다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골은 손상이 되면 다시 개선되기 어렵고 그것이 나중에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기 쉽기 때문에 보호해줄 때는 반드시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의 일반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달리기 자체는 무릎 주변의 근육이나 뭐 인대, 건 이런 것들을 다 강화시켜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는 강화를 하고 증상이 있을 때는 쉬어주고 그래서 보호를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또 한때 유행하던 거 있습니다. 아마 교수님의 블로그에서 주로 많이 다루던 내용으로 기억하는데 포어풋 러닝, 미드풋 러닝, 리어풋 러닝 이게 뭐 정석이 있고 이렇게 뛰어야 잘 뛴다 뭐 이러한 것들이 뭐 한때 러닝 좀 한다라는 러닝 전도사들이 막 많이 이야기하던 게 있었어요. 어떤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뭐 지금도 사실 아직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드풋으로 뛰어야 제대로 뛴다. 미드풋 러닝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야 된다는 거죠. 네. 발의 어느 부분이 착지 시에 가장 땅에 먼저 닿느냐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전면부, 앞쪽 부분이 가장 먼저 닿으면 포어풋 착지가 되는 것이고 미드풋은 발 전체, 발바닥 전체가 한꺼번에 닿거나 아니면 발의 중간 부위가 가장 먼저 닿거나 리어풋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거거든요. 보통 가장 흔한 착지법은 리어풋입니다. 저희가 걸을 때도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잖아요. 그렇죠. 네. 달릴 때도 달리는 사람의 약 90%가 리어풋을 하거든요. 그냥 뭐 의도 없이 그냥 달리게 놔두면 그래서 관찰을 하면 한 10에 9은 다 리어풋으로 착지를 합니다. 근데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것이 미드풋 러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야 부상도 예방할 수 있고 기록도 단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많아요. 사실 세계에서 이제 네로라 하는 그런 선수들도 70% 이상은 리어풋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 달리기의 기록이 그분들의 뭐 연봉, 성공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직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만약에 그분들이 미드풋이 기록 단축에 도움이 됐다면 미드풋으로 바꿨겠죠? 그럼 리어풋과 미드풋의 기록 차이는 없나? 기록 차이도 없고 부상의 예방 효과는 다른가? 부상의 예방 효과도 다르지 않고 그래서 결국 미드풋이 다른 착지법보다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여러 연구나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이미 충분히 규명이 되었고요. 자, 또 다른 것, 이제 근력 운동, 근육 키우기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저 러너들 보면 다들 이렇게 막 마르지 않았냐. 네. 사실 근육 키우고자 하면 달리기 안 하는 게 좋다. 또 이런 얘기도 돌아요. 달리기는 기본적으로 고강도 운동이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고 에너지가 충분하게 남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이 커지기가 어려우니까 근비대에는 불리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너들을 주변에서 혹시 보실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의 신체를 잘 보시면 마르기는 했어요. 지방이 빠지니까 마르기는 했지만 근육량은 높죠. 특히 하체, 엉덩이, 대퇴부, 하퇴부, 하체 부분의 근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 혹은 뭐 웬만한 근력 운동 하시는 분보다 알짜배기 근육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날씬한데 전부 근육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방은 빠지고 복근까지도 달리기를 통해서 강화가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상체 근육이 되는 거죠. 달리기 할 때 상체 근육이 부하를 할 이유는 없으니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으니까 뭐 어깨라든지 팔 근육, 그다음에 등 근육 이런 데는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나는 멋진 몸을 만들고 싶다라면 근력 운동이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달리기도 이것이 근력이 필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근력 운동을 보강 운동으로서 같이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부상의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기록 단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육 운동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 또 제일 많이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존2 트레이닝입니다. 찾아봤더니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내 최대 심박수의 60%, 70% 정도를 활용하는 구간. 이게 대략 한 120
140, 뭐 요 언저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냥 요 영역에 있어서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에너지원이라고 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잘 생겨나는 뭐 영역이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의 정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그냥 심박수로만 정의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좀 어렵긴 합니다만 존2 달리기가 제일 좋다. 존2 러닝을 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나요? 일단 존2는 그 존2를 정의하는 것은 심박수를 보통은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심박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심박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심박수를 대략 이 정도 기준이면 이게 존2에 해당될 것이다라고 이제 상응하는 그런 기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심박수로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존2는 저항도로 하는 운동을 말하는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데요. 수영, 달리기 뭐 이게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유산소 운동에서는 모두 다 존2를 정의할 수 있는데 존2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체중 감량에 도움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들 존2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들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존2 운동이 유행하기 전에는 사실 고강도가 유행했었거든요. 히트라고 해서 하이 인텐시티 인터벌 트레이닝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거의 죽기 직전까지 운동하는 그런 저 이거 몇 번 해봤는데 네.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뛰게 하고 또 하고 막 이거 네. 그런 운동들이 유행을 했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존2라는 저강도 운동으로 유행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아, 운동은 유행이에요. 네. 운동에도 유행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뭐 고강도, 한때는 고강도, 저강도. 그런데 이게 유행이다 해서 나도 저게 좋을 거야 라고 바로 미루어 짐작하시는 것은 사실 매우 성급한 판단이고 나는 체력도 충분하고 고강도를 뛸 수도 있는데 다들 존2가 좋다 하니까 존2를 나도 하겠다. 이것도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의 운동 경험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혹은 본인의 선호도에 맞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존2가 사실은 심박수 기준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많이들 판단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보자들도 이제 존2가 좋대. 그리고 저강도래라고 해서 달리기를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 처음부터 나도 존2 러닝을 해야겠어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운동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금만 뛰어도 심박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존2가 되려면 그 심박수 기준으로 존2가 되려면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존2 러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존2 러닝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운동 경험이 되어 있어서 심장이 단련이 되어 있고 그분들의 기준으로 존2라는 게 성립이 됐을 때 그 구간에서 할 때 존2가 의미 있는 것이지 나는 운동 경험도 전혀 없고 달리기도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처음부터 존2 러닝 하면 존2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의미 있는 존2가 되기 어렵고요. 박사님 말씀대로 시계 보면서 심박수가 금방금방 벗어나니까 이거는 존2가 아닌데 더 늦춰야 되는데 혹은 더 빨라야 되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운동에 집중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 뭔가 얘도 이만큼 뛰고 쟤도 이만큼 뛰는데 나도 이만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과도한 운동 이런 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운동량을 저희 보통 이제 세계적으로 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산소 운동 기준으로 일주일에 중강도 이상의 운동을 유산소 운동을 2시간 반은 해라. 중강도라는 거는 숨이 찰 정도고요. 숨이 찰 정도. 예. 달리기로 친다면 옆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달릴 수 있는 정도가 중강도인데 그 정도 운동은 일주일에 2시간 반은 해야 한다가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계속 본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늘어나도 건강 이득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아, 하루에 5시간 운동해도 하루에 10시간 운동해도 건강은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분명히 그러니까 다치거나 병이 생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아진다라는 만약에 거예요. 본인 몸이 그것을 견딜 수 있고 그것이 건강에 문제를 만들지 않는다면 운동량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강 이득은 올라간다. 건강 이득은 저희가 보통 사망률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니까요. 그 사망률이 계속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몸이 상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보지 않고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어쨌든 건강 이득은 계속 올라간다. 와, 이건 운동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 헬스장 사랑하시는 분들, 헬스장에 거의 사시는 분들에게 좋은 뉴스네요. 좋은 뉴스죠. 그런데 저는 이제 헬스장에 살면 그분들의 일상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과한 운동이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건 운동이 과하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 봤던 논문 중에 재밌었던 게 있어요.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하고 나면 식욕이 올라가요. 그렐린 분비량이. 근데 재밌는 게 내가 진짜 힘들 정도로 과하게 운동을 하고 나면 그렐린도 분비가 안 돼서 식욕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저도 느끼는 게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날은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배가 고프다. 그럼 전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충분히 안 했구나. 내가 더 힘들게 했어야 배가 안 고플 텐데 내가 운동을 적당하게 하니까 이게 식욕이 마구마구 샘솟는구나. 운동 강도에 따라서 식욕이 영향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항상 운동을 그렇게 과하게 하면 사실 회복하기에도 시간이 또 많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운동을 자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으로 식욕이 적당히 도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교수님은 이렇게 적당한 운동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과한 운동을 과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지방량이 많아요. 오늘의 그럼 마지막 멘트로 정세희 교수님에게 달리기란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일 때문에 이제 방전이 돼가지고 정말 걷기도 힘들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퇴근을 한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오히려 달리기 생각이 간절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옷을 갈아입고 러닝화로 갈아 신고 그리고 나가면 또 달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리고 들어오면 그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생겨서 들어와요. 근데 이런 경험은 저뿐만이 아니라 달리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들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일 혹은 대인관계에서 뭐 지치는 일들이 많을 때 달리기가 여러모로 응원도 됐고 힘도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신체적으로도 그리고 뇌 건강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특히 바쁘고 힘든 요즘 현대인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위로나 위안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경험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경험하면 누가 달리지 말라고 해도 달리러 나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left foot, right foot, Keep keep on on running. running.